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의 마츠리랑 라프라스가 핑뚜기로 변신을 해서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 경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가 왼쪽이 사토 노조미 마츠리고 오른쪽이 라프라스 다크니스인 나카오카입니다. 자, 일단 마츠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츠리가 2018년 6월 1일 데뷔한 호로라이브 1기생이에요. 일단 버튜버 시초인 키즈나이가 2016년 12월, 그리고 토키노 소라가 2017년 9월입니다. 얘네들 다음으로 데뷔한 게 호로라이브 1기생인 마츠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마츠리나 스이세이까지 묶어가지고 버튜버 1.5세대 혹은 2세대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 2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동영상 시대에서 라이브 방송 시대로 바뀌는 그 시점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호로라이브 친구들은 토키노 소라가 처음부터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동영상 시대의 버튜버랑 차별점을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로 내세우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니지산지가 본격적으로 라이브 2D 모델링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버튜버 업계가 라이브 방송 위주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 라이브 시대에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았던 게 바로 마츠리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원래부터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호로라이브가 원래 토키노 소라의 소속사로서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토키노 소라 하면 재미없다는 게 주류였거든. 일반적으로 토키노 소라는 재미가 없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도 토키노 소라랑 비슷비슷한 이미지겠지 하면서 재미없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츠리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호로라이브도 재밌는 애가 있다, 요런 이미지를 얻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호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아이돌 소속 사무소로 컨셉을 바꾸면서 애들이 적응을 잘 못했어. 그런데 마츠리만큼은 소속사에서 야구가 갑자기 야, 우리 오늘부터 아이돌 소속 사무소다, 너네들은 아이돌이다 이랬는데 다른 애들은 야,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아이돌을 어떻게 해? 우리가 아이돌이 가당키나 하나? 이랬는데 마츠리 혼자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와, 좋다, 나 아이돌 하고 싶었는데 지금부터 아이돌처럼 행동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신나게 아이돌로서 활동을 했다 이거죠. 굉장히 적응력이 빨라요. 자, 일단 아이돌 사무소로 호로라이브가 전환을 합니다. 일단 이 아이돌 소속사라는 컨셉은 토키노 소라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토키노 소라가 아이돌로서 데뷔를 한 거거든, 그쵸? 그런데 이후에 데뷔한 애들은 다른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키노 소라를 주축으로 아예 사무소 컨셉을 아이돌로 바꾸면서 소속되어 있었던 버튜버 애들이 전부 다 아이돌로 바뀌었다 이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서는 AKB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제 아이돌 소속 사무소가 있어요. AKB48가 소속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얘네들 따라서 버튜버 업계의 AKB가 되자, 요런 컨셉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마츠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면 아이돌이란 이미지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게 바로 마츠리였습니다. 일단 더러운 이야기도 하고 색드립도 치고 오타쿠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애교도 떨고 이쁜 척하고 내숭 쩌는 그런 이미지랑은 굉장히 동떨어져서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이제 남자애들이랑 색드립 치면서 노는 그런 이제 보쿠코 같은 이미지가 바로 마츠리였다 이거예요. 게다가 마츠리 자체도 덕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타쿠들이랑 말도 잘 통하고 아랫사람이 옛날부터 이제 오타쿠 서클의 공주님이라고 할 정도로 오타쿠, 남자 오타쿠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란 말이야. 그게 이제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꽃이 피면서 인기가 많았던 애가 바로 마츠리다 이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썼던 유명한 드립이 뭐였냐면 바로 호로라이브의 청초 담당이라는 개소리입니다. 요즘에는 이 호로라이브의 청초 담당이라는 말을 개나 소나 다 쓰죠. 그런데 마츠리가 가장 먼저 썼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청초냐, 요런 말까지 듣는 게 이제 마츠리의 밈이었다 이거죠. 왜냐면 정말로 청초랑은 동떨어진 컨셉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쵸? 얘 옛날에 활동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골 때립니다. 요즘은 좀 덜한 편인데 옛날에는 진짜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모델링에서 오줌을 누는 이제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잔으로 받아가지고 마시는 이미지도 만들고 미친 짓거리 존나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청초 담당이란 컨셉을 뭐 루시아도 사용하고 청초랑 거리가 먼 애들도 요 드립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마츠리가 최초였다 이거죠. 어쨌든 호로라이브가 아이돌 사무소 컨셉이 정착하기 전에는 마츠리가 아이돌 무브를 쳐도 사람들이 개그로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마츠리는 아이돌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츠리가 춤이랑 노래 실력은 진짜 수준급이었거든. 왜 얘가 회사의 컨셉에 맡겼을 때 가장 빠르게 적응을 했냐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아이돌스러웠던 게 바로 마츠리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캐릭터 자체가 모델링 이미지는 아이돌에 걸맞고 목소리라든지 춤추는 거라든지 동작들은 굉장히 아이돌에 근접한 친구였다 이거죠. 입이 문제였기 때문에 개그 캐릭터로 받아들여졌던 거지. 입만 다물면 누구보다도 아이돌스러웠던 게 마츠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아이돌이 가능했냐면 일단 본인 의욕이 굉장히 강했죠. 다른 사람은 아이돌이라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오글거리지 않나? 이런 이미지였다면 얘는 그냥 신났어. 내가 아이돌이라고 하면 애들이 야 니가 무슨 아이돌이냐, 너는 개그돌이지 이러면 그것까지도 즐길 정도로 굉장히 방송에 익숙하고 즐기는 자의 모드였던 게 바로 마츠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비웃든지 아니면 재밌다고 박수를 치든지 간에 자기가 아이돌처럼 행동하는 걸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을 창출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아이돌 그룹에도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 다 청순한 캐릭터고 다 내숭 떠는 캐릭터면 그 아이돌 그룹이 성공하기 힘들어요. 가끔은 망가지는 역할을 하는 개그 캐릭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호로라이브에서 그 개그 담당을 한 게 바로 마츠리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 토키노 소라, 아즈키, 이로와 애들처럼 청순하고 청초하고 재미없는 애들만 있으면 그 아이돌 그룹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성공하기 힘들다. 왜? 노잼이니까. 그런 애들 사이에 마츠리 같은 애도 넣고 사카마타 같은 애도 넣고 이래야지 좀 그룹이 재밌지. 이런 애들만 있으면 절대로 그룹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틀려? 납득이 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츠리가 정말로 이런 역할을 톡톡해 해주기 때문에 지금의 호로라이브가 있을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츠리 아랫사람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츠리 아랫사람이 사토 노조미란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뭐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에서 캠을 켜고 방송합니다. 버튜버 아랫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버튜버는 아랫사람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활동 방식을 취했었는데 마츠리는 대놓고 자기가 얼굴 까고 방송을 합니다. 당당한 친구예요. 그런데 옛날에 마츠리가 신상이 털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 신상 털린 거 봤는데 굉장히 돼지였어. 왜 뚱뚱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못생겼다고. 근데 얘가 멘탈이 존나 강해가지고 꿋꿋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승부심도 좀 있어가지고 마츠리 캐릭터는 빈유죠. 빈유 밈도 있고. 그런데 얘가 사실은 아랫사람으로서는 가슴이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빈유 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아라든지 토와 갈구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 아랫사람인 자신은 실제로는 가슴이 있으니까. 그쵸? 게다가 기본적으로 호로라이브의 버튜버들은 대체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어떤 식의 캐릭터를 원하는지 회사에 의견을 제출하며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호로라이브 1기생 때는 이미 모델링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디션으로 얘네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마츠리의 캐릭터에 대한 거는 노조미가 정한 거는 없다 이거죠. 물론 데뷔 이후의 캐릭터성은 당연히 노조미가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사토 노조미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보정을 오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틱톡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보정 어플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나날이 미모가 발전을 합니다. 인터넷 세상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버튜버 활동을 하는
현생이 버튜버인 분이다. 영상들마다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이뻐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사토 노조미가 이번에 우타이테 그룹을 만들었어요. 핑크 담당인 노조미를 메인으로 파스안이라는 우타이테 그룹을 결성을 합니다. 파스안이가 무슨 뜻이냐면 파스텔 플러스 한이라는 뜻이에요. 총 6명의 멤버가 있고 출범한 지 약 1개월 만에 구독자 5만을 확보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작하자마자 오리지널 곡도 발표하면서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시작한 사업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 웬만하면 시작하자마자 오리지널 곡 잘 안 내거든. 좀 잘 되면 오리지널 곡도 내고 이러지만은 시작할 때부터 오리지널 곡 준비해서 내는 거면 이거는 정말로 진심인 겁니다. 일단 이 오리지널 곡의 키 비주얼이고 키타레 파스아니 노 미치 막 이런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나이의 길 이런 이제 이미지로 드디어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나는 이 파스아니의 길을 걷겠다. 요런 느낌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캐릭터들 굉장히 귀엽죠. 금발도 하나 있고 보라색 담당, 미즈이로 담당,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중2병 캐릭터도 하나 있고요. 이미지는 상당히 귀엽다.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이쁜 애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 놀라운 점은 마츠리 원맨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마츠리의 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노조미가 만든 우타이테 그룹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야. 노조미보다도 구독자가 많은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 노조미가 32만이고 오로카라는 이제 개인세가 5만, 그리고 유키무라가 10만, 이렇게 하코 2마리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제파라는 친구가 52만 이러더라고. 아, 너네들 제파 알아? 난 제파 처음 봤는데. 어쨌든 하코 2마리를 이렇게 묻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은 다르게 진짜 제대로 장사할 생각이 있어 보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라프라스의 미루키스다 이거죠. 일단 미루키스는 나카오카 빼고는 죄다 학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죄다 학고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시작하자마자 터졌죠. 한 명이 하기 싫다고 나갔어. 그리고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잠수 타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게다가 라프라스는 이걸 위해 가지고 자기 사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였다고 해요. 게다가 얘한테 돈 빌려준 것도 아마 나카오카의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어질어질합니다. 나카오카를 제외한 전원이 10학고예요. 근데 나카오카도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라프라스로는 잘 나가지만은 나카오카는 라프라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프라스는 좋아해도 나카오카를 안 좋게 보는 애들이 많다 이겁니다. 게다가 나카오카 빼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친구도 없어요. 1000, 800, 700, 1000. 와, 어질어질하다 이거죠. 게다가 나온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루키스 공식 채널의 구독자도 10,000명이 안 넘는다 이겁니다. 야, 나카오카 팬이 웬만하면 미루키스도 구독해줄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어질어질하다 그쵸. 자, 게다가 활동도 중지를 했었죠. 라프라스가 무기한 활동 휴방을 하면서 나카오카 활동도 같이 종료를 했어요. 라프라스가 쉬는데 나카오카로 활동을 하면 회사랑 사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니까 일단은 둘 다 활동을 중지를 했었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라프라스가 포로패스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카오카로서의 활동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였어요. 왜냐? 바로 나카오카의 활동을 시작을 하면 호로라이브가 너무 안 좋게 볼 게 뻔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눈치껏 한동안은 호로라이브에 집중하는 척을 했다 이거죠. 일단 일을 벌릴 대로 다 벌려놓고 본인 돈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우타이테 그룹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원맨팀인데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가지고 성장 원동력을 잃은 미루키스는 여전히 성장을 못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미루키스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그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일단 우타이테 그룹이라고 하긴 하는데 노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도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하냐고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 거 외에는 대단할 것도 없어.
뭐 그 외에는 뭐 짜잘한 영상들 몇 개 올리고 팬박스 장사를 오지게 해요. 팬박스 장사가 이제 픽시브에서 하는 기능인데 멤버십 같은 건데 한 달에 요금 내고 걔네들 올려주는 일기, 걔네들 올려주는 사진 몇 장 보는 게 답니다. 게다가 본인들 마인드도 거의 쓰레기예요. 활동하고 싶을 때 하겠다. 뭐 활동 계획 같은 거는 귀찮아서 못 올리겠다. 그리고 활동 계획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아니 돈 내는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응원하고 싶어지겠냐고. 어이가 없잖아. 돈은 내긴 내는데 언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야, 이 새끼들 골 때리죠 진짜로. 일단 얘네들이 막 100만 유튜버면 그래도 돼. 그래도 흑우들이 무지성으로 돈을 갖다 바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되는 개씨 확구들이라니까. 그런데도 이딴 마인드로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너무 빡시게 활동하기 싫어 패급 마인드 가진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타이트 그룹이라고 나대고 있다 이거죠. 그래도 진짜 노래를 돼지 누나처럼 개 잘하면 그래도 응원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이 활동하는 이유도 뭐 우타이트로서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발로란트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같이 뭐 해볼래?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친목 그룹에 가깝다 이거죠. 어쨌든 미루키스가 성공을 하려면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각자 개인 채널에서 꾸준한 개인 방송을 해야 돼요.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개인 방송을 하면서 게임도 하고 우따와꾸도 하고 하면서 본인들 개개인의 체급을 올려야 됩니다. 본인들 개개인의 체급을 올리면 그게 결국에는 미루키스의 전체 구독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진짜 미루키스 활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개인 방송도 안 하면서 유튜브 미루키스 채널에서 한 달에 한 번 라이브 방송? 아유 진짜 어이가 없다 그쵸? 또 얘네들은 꼬라지가 제대로 노력도 안 하면서 떠받들여 주길 바라고 돈 벌기 바라고 이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브이로그 찍고 별거 아닌 영상들 올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얘가 유명하고 얘를 좋아하니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덥지 않은 영상도 조회수가 몇십만이 찍는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그 정도 급이 아니잖아. 유명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런 시덥지 않은 영상들, 재미없는 영상들 쳐올리니까 영상 조회수가 800 나온다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성공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라프라스가 드디어 나카오카로 복귀를 했습니다. 가치코이 보이스 3주년 기념 굿즈, 그 다음에 신부 보이스 등 본격적으로 보이스 상품들 판매하고 굿즈 판매하면서 장사의 시동을 걸었어요. 왜? 투자한 돈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일단 미루키스의 공식 방송에도 이제 출연할 예정입니다. 일단 나카오카가 복귀했기 때문에 과연 나카오카의 힘으로 미루키스를 살릴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라프라스 바를 못 받아가지고 미루키스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카오카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빡시게 활동을 하겠죠. 나카오카의 능력을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